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금 전에 이제 이재호 상임고문도 홍준표 의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 정치인의 꿈인데 정치인의 꿈 다음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홍준표 전 후보는 정말 그 아이러니 오늘 뭐 얘기할 거는 이제 홍준표는 어떻게 2030의 꿈이 되었나 뭐 이런 제목은 이건데 홍준표의 꿈, 청년의 꿈, 대선의 꿈, 뭐 대선의 이퀄이에요, 이퀄. 정말 아이러니예요. 이번 아이러니하죠. 대선에서 출마한 사람들 중에 허경영 후보를 빼놓고는 가장 고령입니다. 아, 허경영 후보가 그렇게 고령입니까? 50년생이에요. 만 70세. 만 70세. 그분이 좀 뭐 분장을 세게 해서 그렇지. 이게 가부키 분장을 하고 나오시니까 그분이. 그런 다음에 53년생 홍준표. 아, 53년생. 예. 지금 만으로 67세 정도 됐죠. 예.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예요. 적지 않군요. 예, 뭐 만약에 2027년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72세. 이른이 넘군요. 예, 72세. 그러면 이제 DJ급이죠.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대단하다. 일단 저는 다른 호불호를 떠나서 이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말년에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 비슷한 게 2030들한테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그 홍준표 의원이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개설을 했잖아요. 저도 그래서 방송 준비도 하고 뭐 겸사겸사해서 들어가 봤어요. 글이 2만 개가 지금 11월 14일에 열었으니까 나흘 됐거든요. 근데 글이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 게시판이 한 5천 개, 그리고 자유 게시판이 한 2만 5천 개. 그러니까 청년들이 뭘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시판이 약간 뭐냐면은 그 DC 인사이드나 뭐 이런 류의 게시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게시판, 정겔 뭐 정치 게시판도 있지만은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도 있어가지고 그 자유 게시판에는 막 이를테면은 뭐 무슨 뭐 취미별로 쫙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네. 예,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와서 한마디로 놀아라. 2030들 놀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2030 중에서도 이제 주로 한 뭐 분석은 안 됐지만 아마 90%는 남자일 겁니다. 아마 여기에 이런 게시판의 특성상 이제 젠더가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2030 남자들 와서 놀아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청문홍답, 홍문청답이 있어요. 청문홍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준표한테 물어보는 거를 홍준표가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스스로 자문자 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를 홍준표 후보가 답하는 거고 홍문청답은 홍준표가 물어본 거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청년들이 답한다. 청년들이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문청답의 가장 최근 글은 장인이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아주 실생활에 유용한 뭐 이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뭐 굉장히 진지하다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논다 그냥 이렇게 좀 자유롭게 논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최근에 2030의 정서를 좀 이해를 했다. 그렇군요. 최소한 홍준표가 이해를 했든 아니면은 이거를 만든 뭐 참모들이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나 정책이나 이런 고민보다는 이런 고민이 훨씬 많고 거기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면은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공감이 된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지금 2030이 왜 홍준표한테 열광을 했느냐. 뭐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자기 얘기,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해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포인트를 잘 잡았다. 저는 이걸 그렇게 봅니다. 이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뭐 대선,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후보가 본인이 얘기했어요. 내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한 번도 예. 누군가의 지지를 열광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홍준표 팬덤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예. 막 열광적인 적은 없어요. 당 대표도 2번이나 했는데 따르는 의원들도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에도 사실은 굉장히 자본이 많았고 예. 뭐 이를테면 사람이 따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의 외길 뭐 이렇게 가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 이거에 약간 고무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위 말해서 종잣돈으로 예. 2027년 대선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게 큰 자산이잖아요. 열광적 지지가 있다라는 거는.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정치의 어떤 확장 이런 거를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런 것 같고. 예. 근데 이번 대선 경선 전까지 국민의힘 경선 전까지는 이렇게 크게 호감을 받는 특히 청년층에게 호감을 받는 그런 정치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지지가 올랐느냐 예. 여론조사를 쭉 20대 30대 남성들 지지 그거를 보면은 9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9월부터? 예. 근데 이게 이제 시차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건이 있고 이게 예. 지지로 반영되기까지 한 빠르면 1주 길면은 한 2주 막 그렇겠죠, 이렇게 시차가 그렇겠죠. 있죠. 그럼 예.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예. 8월 중순에 예. 이준석 대표와 당 중진들 간의 갈등 이게 있어서 이를테면 원희룡 후보가 대화 내용 공개한 폭로했다라든지 예. 그리고 당 경선 이제 룰 가지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를테면 갈등이 있었잖아요. 뭐 당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그럴 때마다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계속 이준석 옆에 서 있었어요. 그거는 전략적이죠.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을 까기 위해서 좀 거친 말로 하면은 윤석열을 계속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것에서 전략적으로 저는 섰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이준석 현상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때 전당대회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이준석을 흔들려는 이를테면 구태들. 근데 거기에서 홍준표가 우리 편이었어? 약간 2030들이 홍준표의 재발견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대선 후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윤석열 후보하고의 대척점에 있으면서 홍준표 후보한테 상당히 지지가 갔다. 그게 이제 계속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은 인식이 바뀌게 된 게 이준석의 후광 효과 이거는 너무 격하는 걸까요? 저는 뭐 그게 한 절반 정도는 된다고 보고요. 절반 정도는 된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치인 홍준표의 캐릭터예요. 예. 홍준표 후보는 예전에는 좀 막말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독선적이다, 막말을 한다. 근데 그거를 직접 이제 본 사람들과 저 같은 사람 저한테도 직접 면접에서 이제 면접을 했잖아요. 네, 면접도 하고 예를 들면 그 전에 이제 뉴스로 실제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죠. 이를테면 뭐 간접적으로만 볼 때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뉴스로 본 거하고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거 옛날에 그런 일이 있다더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직접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저한테 골수 좌파라고. 실제 골수 좌파라도 듣는 골수 좌파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예. 골수 좌파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모르겠어요. 어디서는 지금. 골수 좌파라는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딱지를 붙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어떤 데서는 저보고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정체성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그 막말을 덜 봤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꼰대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랑 그 홍준표 후보랑 굉장히 대비되는 꼰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실제 좀 있을 법한 약간 소위 말하는 위협적인 꼰대. 주 120시간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서 직장에 좀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은 홍준표 후보는 약간 웃긴 무해한 꼰대. 무해하면서 웃긴 꼰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친근한 이미지인 거죠. 그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랑 대비가 되면서 야 윤석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또 이제 결집한 것도 있죠. 근데 원래 20대라는 그 나이가 꼰대를 좋아하지 않는 나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20대가 보수화되는 그 경향과 맞물려서 보수화된 20대가 찾은 그 어떤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정말로 지속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절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단 팬덤이 생기면은 왜 내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좀 생각을 안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 그러면 이 홍준표 후보가 뭘 보여줬느냐 2030을 위해서라고 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잘 생각은 안 나네. 잘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를테면 정책을 내놨다든지 예. 뭐를 했다든지 예. 그냥 재밌었고 예. 윤석열하고 반대쪽에 있었던 거예요. 이준석도 도와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될 것이냐. 지속 가능성은 지속 가능성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영어 속담으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예, 이게 눈에서 안 보이면은 예.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지금이야 이슈의 중심에 계속 있는데 이게 이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이 정말 기량을 하고 계속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인 이 홍준표가. 예. 저는 좀 본인이 하기에 좀 달렸다라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은 2030은 본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 정치권에 굉장히 강한 그래서 그게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네. 약간 뭐 꼰대, 재밌는 꼰대고 뭐 들어주려 노력을 하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남을 수는 있겠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남녀 차이는 분명히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90% 이상은 아마도 이 사이트의 이용자는 남성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아마 FM 코리아 예. 거기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7, 80%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쪽 커뮤니티가 20대 남성들이 많이 보거든요.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들이 어떻게 젠더 간 경향성이 분명해요. 20대는 그 심상정 후보가 대체적으로 한 10%포인트가 넘습니다. 다른 나이대들은 3%, 뭐 2%, 뭐 1%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러냐. 20대 여성들이 찍을 후보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고 허경영도 싫고 다 싫으니까 심상정이 두 자리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젠더에 확실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 보면은 이제 20대 여성들까지 포괄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아직 의문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20대 남성들만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나중에 그러면 진짜 대선을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그분한테 보세요? 직접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보기에는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만 저는 이제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 대선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 그때 만 40세 넘거든요. 어차피 또 윤석열 후보가 이거 바꾸자고 했으니까 비서국권 나이도 좀 바꿔보자. 예, 뭐 안 바꿔도 40세가 넘어요. 만 그렇지. 40세가. 예. 자 그러면은 정말로 홍준표와 함께 갈 것인가 이 지지가. 그건 또 이제 물음표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청년의 꿈이라는 이 플랫폼 자체도 이게 한순간의 어떤 붐인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1년, 2년 계속 자리를 이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은 진짜 갤러리예요. DC 예. 인사이드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상위 호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C 예. 인사이드에 더 사람도 많고 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계속 놀 것인가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잘 결합해서 홍준표 개인의 인기와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가 좀 달린 것 같아요. 저는 이 계속 이렇게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런 현상을 다른 후보들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심상정 후보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 김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 왜 홍준표에게 이렇게 갔지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 투표가 전형적으로 분노 투표 좀 그리고 증오 투표 성향이 있는데 예.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너희가 나를 무시했어? 너 떨어뜨려 줄게. 약간 그렇지. 이런 경향성이 특히 이게 2030에 매우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좀 좋은 거는 서로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좋은 거는 서로 취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맞습니다. 막 그냥 증오해서 쟤를 절대 안 돼. 이러면 5년 또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느 후보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전부 다 누가 되든 간에 이 선거 양상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후보들 비호감도가 막 60에서 70%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잣대로 또 비판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게 비난인데 예.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예. 후보는 아마 선대위에 예. 참여는 안 하실 것 같다. 내 느낌에는 고문으로 참여할 예.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K43984389님 욕쟁이 할머니 국밥 같은 느낌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